자, 이제 미적분 개념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기부터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은 뭐예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렇죠?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 함수의 극한과 결국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이 함수는 말 그대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x가 뭐 양의 무한으로 가기도 하지만 x가 음의 무한으로 가기도 하고요. x가 어떠한, 그쵸? 실수 a에 다가가기도 하거든. 그치? 근데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정의역이 자연수인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이 무한히 갈 때, 그치?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n이 양의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가는 개념보다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카운터블하게 양의 무한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내가 알고자 하는 수열 AN이 있는데, 그렇죠? 이 AN이 n이 무한히 갈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걸 이제 관심을 갖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n이 무한히 갈 때 수열 AN이 어떤 알파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예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AN이 n 더하기 1분의 n이다라고 해봅시다. 우리 이거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래프를 어떤 실수 정의역을 실수 전체에서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죠. 너가 이렇게 되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모양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n이, 그치? 정의역이 자연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관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는 들 것 같아.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n이 1일 때는 2분의 1이고요. n이 2일 때는 당연히 뭘까요? 3분의 2. n이 3일 때는 뭐야? 4분의 3.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에는 n이 무한히 가면 뭐야? 결국 점근선인 1에 수열 AN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시로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이걸 볼 건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이미 그려놨는데 n이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3 넣으면 뭐가 돼요?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약간 좀 내가 거칠게 그리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 어디에 다가갈까요? x축에 다가가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 얘는 어디로 다가가요? 수렴해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이 예시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자, 나중에 우리가 발산에서 양의 무한, 음의 무한, 그리고 진동이라는 것을 배울 거야. 자, 오해하면 안 돼. 이 녀석은 진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동하는 게 아니라 뭐야? 얘는 수렴이야. 자, 혹시 이게 비기너인 친구들은 자,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수렴과 발산이 있죠. 발산에서 진동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지? 얘는 절대 진동이 아니라 수렴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발산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건데, 자,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찰하면서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발산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양의 무한이 가는 상태, 음의 무한이 가는 상태밖에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양의 무한이 가는 상태도 있고, 음의 무한이 가는 상태도 있고요. 또 뭐도 있을까?
진동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뭐 사실 양의 무한, 음의 무한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죠,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면 진동의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야. 조금 뭐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여사건 개념이라 생각해도 괜찮거든. 발산은 발산인데 양의 무한도 아니고 음의 무한도 아닌 게 진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내가 몇 가지를 체크를 할 건데, 자, 양의 무한 예를 들어서 n제곱, 이런 거 당연히 그렇겠죠. 동의하죠? 그 다음에 음의 무한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진동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거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렴이라는 거는 유일한 하나의 값에 수렴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값에 수렴해야 돼. 자, 이런 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을까? 마이너스 2의 n승. 이런 것도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발산 중에서도 뭐야? 진동입니다. 그렇지? 양, 이런 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을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기납적 정의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자, 쌤 일단 이렇게 써놨거든요.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이 수렴하지만 부분이 수렴하면 전체가 수렴한 것은 아니다 라고 쌤이 설명을 써놨는데, 이거의 의미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개념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열 A, EN이 그치? 수렴하면 수열 AN이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EN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크다. 큰 게 더 수렴하면 작은 게 더 수렴하지 않냐, 뭔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EN이라는 거는 정의역이 어떤 상황이야? 짝수인 상황이야. 근데 N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지금 뭐냐면 자연수인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자연수와 짝수 중에서 누가 더 전체죠? 당연히 자연수가 전체잖아. 짝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요 녀석이 수렴하면 이 녀석이 수렴하는 건 맞지만 이 녀석이 수렴한다고 해서 이 녀석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하나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 EN이 수렴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녀석이 수렴하지 않는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되겠지. 만약에 내가 수열 AN을요, 자, 이런 거 항상 발레를 들 때 뭔가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발레가 안 떠오르잖아. 그럼 대부분 다 진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런 것들이 진동의 예시인데, 봐봐. 만약에 내가 수열 A, EN만 따로 뽑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1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 n 더하기 1이든 n 더하기 2든,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수 k 있잖아요.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녀석은 항상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 뭐 관점은 간단하지. 어떻게 하면 돼? 일종의 치환을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너를 t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그젬플 4번을 볼 건데요. 자, 이 이그젬플 4번을 해결하기 이전에 문제에 이런 조건이 당연히 있었겠죠. 수열 A에는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쳐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너가 알파로 수렴한다면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에 의해서 얘도 뭘로 수렴하고 알파로 수렴하고 너도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지. 그럼 이게가 이렇게 되겠네. 3알파 더하기 4.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구나. 그럼 알파는 뭐가 돼요?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너는 뭐구나, 너는 2구나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